안녕하세요. 네. 쉬는 시간 10분 잘 쉬셨나요? 네. LOEDB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서비스로 저희가 이제 빅테이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APEC에서 테크 프랙티스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어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앞서 이제 병찬님께서 LOEDB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 설명해 주셨고,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의 어떤 기능을 탑재한 포스트그레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많이 소개를 좀 드려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 그 솔루션으로 어떤 서비스로 어떤 걸 이번 어드밴스드 워크숍에서 선정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저희 한국에서 이 빅테이블을 찾는 고객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어답션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요. 그래서 빅테이블에 대해서 저희 어찌 보면 구글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매니지드 노시퀄 영역의 매니지드 서비스인 빅테이블을 다시 한번 좀 소개 드리고, 그간에 또 피처 업데이트 있던 부분들도 좀 소개를 드리고, 네, 그다음에 커스터머 케이스 통해서 좀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예, 두 번째로 이제 빅테이블을 선정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자료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빅테이블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빅테이블에 대해서 저 설명을 좀 드리고, 업데이트라든지 커스터머 케이스 또 샘플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테이블은 저희 대표적인 그 저희 키밸류 노시퀄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뭔가 이렇게 파리가 있네요.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와이드 컬럼을 지원한다고 하죠. 보통 이제 와이드 컬럼을 지원한 노시퀄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카산드라가 있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빅테이블은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플래닛 스케일로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이제 피크 시에 이제 초당, 예, 여기 보시면 이제 50억 쿼리를 이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숫자고, 이 숫자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인 스패너나 빅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글의 인터널 서비스의 어떤 기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유튜브, 뭐 지메일, 뭐 애드, 뭐 이런 것들은 다 저기 스패너와 빅테이블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익스터널 같은 고민을 하시는 이제 외부 고객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노시퀄이고 정말 하이 스루풋 어떤 굉장히 큰, 그러니까 높은 라이트 트랜잭션을 이렇게 인제스션 하셔야 된다면 빅테이블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빅테이블 저희가 또 구글은 오픈니스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오픈 소스인 이제 HBase와의 호환성을 제공을 이미 해드리고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의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인더스트리 리딩 SLA 이제 5.9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빅테이블의 역사가 나름 오래됐습니다. 2005년에 저희가 퍼블리싱을 했고, 뭐 요 관련돼서의 저희가 다큐멘트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구글이 글로벌하게 많이 이제 있는 저희가 엔드 유저 분들의 쏟아내는 이제 트래픽을 처리하고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빅테이블을 먼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뭐 지금 뭐 17년, 18년에 가까워서 계속 이제 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HBase에 아예 대놓고 API를 저희가 호환을 하다 보니까 HBase,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둡 에코시스템에서의 이제 HBase를 쓰시는 분들이 저희 빅테이블로 많이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고요. 또 이제 뒤에 커스터머 케이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카산드라라든지 다이나모DB라든지 어떤 노시퀄 영역에서 저희 쪽으로 많이 이제 이관을 하시는 케이스고, 실제로 이제 타임 시리즈 관련돼서도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써있지만 타임스케일이라든지 뭐 인플럭스 DB라든지 이런 타임 시리즈 DB를 이관할 때 GCP에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뭔가요?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빅테이블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초당 뭐 50억 건의 어떤 리퀘스트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타임 시리즈 성격의 데이터를 인제스션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고, 근데 보통 이제 타임 시리즈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다운 샘플링 같은 정말 타임 시리즈 관련 스페시픽한 펑션을 쓰고자 하실 때 사용하시거든요. 이제 그러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 오픈 소스 타임 시리즈 DB 이제 오픈 TSDB가 빅테이블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테이블의 어떤 스케일러블 아키텍처에 대해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앞서 이제 병차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결국에 이제 그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컴퓨팅 노드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노드를 디커플링 말 그대로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장점들이 있어서요. 저희 이제 빅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스케일러블한 아키텍처, 컴퓨터 노드와 스토리지가 분리된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빅테이블에 대고 다양한 이제 그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시면 지금 저 앞단에 이제 빅테이블 노드들이 여러분들의 리퀘스트를 받고 실제로 이 해당되는 노드별로 여러분들이 그 저장하는 데이터는 이미 저희 콜로소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노드별로 특정 콜로소스의 어떤 영역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 레벨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하이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다시피 노드별로 이제 라이트 트루풋이 이제 초당 10메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빅테이블은 SSD와 이제 HDD 중에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SSD 같은 경우에 이제 초당 이제 RPA, 이제 리드 라이트, QPS를 이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스캔 레이트 같은 경우에 초당 이제 220메가바이트를 처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레이턴시도 중요하겠죠. 예,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99% 예, 퍼센타일 기준으로 싱글 디짓 밀리세컨드를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수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스티메이션 온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단건을 넣고 단건을 빼는 기준으로 이 라이트 만 리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뭐 로드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분들의 스키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오늘 뭐 아주 많이 터치는 못하겠지만 스키마 디자인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빅테이블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당 50억 건을 50억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선 당연히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이 뭐 당연히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형 확장성을 보장해 드린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은 이제 빅테이블 인스턴스를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노드를 추가하심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여러분들은 원하는 스루풋을 이제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의 SLA는 지금 싱글 노드를 생성을 하신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SLA를 보장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좀 보여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퀘스트를 보내시면 빅테이블 로드가 받아서 그 해당되는 빅테이블 로드별로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이제 콜로서스에 저장된 그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당연히 이제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핫스팟과의 전쟁입니다. 예, 핫스팟을 최소화해야 선형적인 그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얻으실 수도 있고 성능 저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앞단에 하이레벨 아키텍처 보여드릴 때는 이 지금 콜로소스의 C 영역은 첫 번째 빅테이블 노드가 관리를 하다가 저 ABC 영역을 관리하는 빅테이블의 어떤 노드가 굉장히 핫스팟이 되면 이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럼 C 영역은 저 두 번째 노드로 넘겨야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서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포인터에 대해서만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뭐 리밸런싱을 한다고 해서 IO가 일으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기타 다른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셨을 때 어떤 리밸런싱으로 인한 IO 오버헤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서비스 트래픽이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리밸런싱 작업도 엄청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근데 이 빅테이블은 정말 온라인으로 스케일 아웃 인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드를 3개를 쓰다가 트래픽이 늘어서 나는 좀 더 늘려야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4개를 늘리시는 순간 콘솔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뭐 CLI로 이제 커맨드를 날리시면 바로 이제 프롬프트가 떨어지고요. 그 후에 이제 저렇게 지금 저희 콜로소스에 있는 여러분들의 데이터셋과의 어떤 매핑은 뭐 수분 내로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장 작업이 쉽게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컴퓨팅 노드와 이제 스토리지 노드가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인터만 바뀐다라고 보면 되고, IO에 대해서의 어떤 오버헤드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아웃도 굉장히 유연하지만 스케일 인도 너무 유연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내 고객사분들도 내가 일반적으로 쓰다가 뭐 밤에 배치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벤트가 있다라든지 했을 때 그냥 확 늘리셨다가 쓰시다가 또 필요 없으면 다시 줄이시고, 이런 식으로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엔드 유저는 전혀 다운타임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빅테이블 노드를 늘렸다 줄였다만 하시면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빅테이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복잡한 걸 설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지 타임만 설정하시면 돼요. 뭐 SSD를 쓸 건지 HDD를 쓸 건지, 나는 어떤 뭐 레스폰스 타임이라든지 레이터시가 굉장히 센서티브하다 하시면 이제 SSD를 쓰시는 거고, 나는 레이터시가 조금 느리더라도 뭔가 대량의 데이터를 이 노시퀄 빅테이블을 많이 쌓고 싶다 하시면 이제 HD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 제가 이제 리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빅테이블 인스턴스를 생성하시고 기본적으로는 1개의 클러스터를 설정하신 후에 그 밑에 이제 노드 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여러분들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컴퓨팅 프로세싱을 할 노드가 있는데, 그 노드들의 개수가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제 묶이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시고 하나의 클러스터를 생성하셔서 그 밑에 이제 노드 수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나는 뭔가 뭐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HA 등 위해서 뭔가 클러스터를 더 추가해서 리플리케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클러스터 개수를 더 늘리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나서 클러스터를 여러 개 늘린 경우에 라우팅을 어떻게 할지, 나는 말 그대로 싱글 클러스터 라우팅을 할지 멀티 클러스터 라우팅을 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은 이제 빅테이블의 간단한 소개였고요. 최근에 이제 빅테이블의 어떤 그 개선된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CP의 리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리전을 새로 런칭을 할 때 이 스패너랑 빅테이블은 거의 디폴트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 자체도 그 기저의 메타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스패너랑 빅테이블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월드와이드하게 어떤 리전으로 선택을 하시든지 뭐 필요하신 리전에 선택하셔서 빅테이블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이제 원래는 에코시스템에서 오픈 소스 느낌으로 이제 활용을 하셨는데, 저희가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공식적으로 네이티브하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워크로드에 대한 패턴을 정확히 명확히 알고 있으면 뭐 밤에는 늘렸다가 낮에는 줄였다가 아니면 이벤트 시점에 늘렸다가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난 뭐 잘 모르겠고, 이 워크로드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좀 타이트하게 좀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만 쓰는 코스트 세이빙 관점에서 내가 오토 스케일링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예, 빅테이블에서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안 넘어갈까요? 아이고, 넘어갔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빅테이블 1개의 노드당 그 콜로소스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이제 맡아서 처리하는 것들을 이제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더 작은 사이즈였는데, 한 노드당 처리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았는데 그것이 이제 2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HDD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노드 하나당 16테라, 그 다음에 SSD를 선택하셨으면 노드 하나당 5테라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빅테이블을 쓰겠다라고 하셔서 본인이 이제 사이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는 50테라의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SSD를 쓰고 싶다라고 하셨으면 노드 하나당 5테라를 SSD 경우 5테라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노드를 이제 10대를 이제 프로비저닝 하셔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객분들이 많이 리퀘스트를 주셔서 노드 하나당 처리할 수 있는 예,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났다는 점, 그 부분을 통해서 코스트 세이빙도 가능하시다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빅테이블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빅테이블이 내부적으로 콜로소스 기반이고 저희 노드가 이제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되어 있지만 어떤 그 데이터 자체를 이제 복제를 해서 뭔가 또 다른 데이터셋을 가져가고 싶기도 하고 실은 여기 지금 보시면 뭐 리저널 리플리케이션도 가능하고 글로벌 리플리케이션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게이밍 회사라고 보셨을 때 요새는 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북미에도 하고 뭐 유럽에도 하고 아시아에도 이제 다 고객들의 커버리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리드라이트가 다 굉장히 레이턴시가 또 센시티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리퀘어먼트가 있으시면 그래서 빅테이블 인스턴스를 만드실 때 나는 서울에 클러스터 하나 놓고 미국의 클러스터를 하나 놓고 뭐 프랑크푸르트에 클러스터를 하나 놓겠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클러스터를 이제 생성을 하시면 각각의 이제 그 유럽과 북미와 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의 엔드 유저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쏟아내시겠죠. 그 트래픽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쪽으로 데이터를 이제 처리가 리드라이트가 되게 되고요. 그 각각의 대륙에서 쓰여진 데이터는 빅테이블이 알아서 리플리케이션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러스터의 개수의 제한도 없고요. 제한은 리전의 개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까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8개 그 리전까지는 저희가 리플리케이션을 다 해드리고요. 이것도 원래 4개까지였는데 이것도 8개로 늘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글로벌 게임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그 멀티 컨티넌트의 그 클러스터를 다 배포하시고 각자의 이제 리드라이트에 맞춰서 그 해당 그 대륙의 엔드 유저들이 자유롭게 쓰시고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셔서 굉장히 만족해서 잘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쓰여 있지만 각각의 클러스터들은 프라이머리라고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프라이머리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성을 하셔서 HA를 위해서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뒤에 조금 여기 좀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뭐 리전 뭐 X가 있고 리전 Y가 있고 이럴 경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설정을 통해서 싱글 클러스터냐 멀티 클러스터냐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빅테이블 인스턴스가 이제 3개의 클러스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 1은 첫 번째 리전에 이제 존 B에 이제 배포가 되는 거고 클러스터 B는 클러스터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리전에 존 C에 배포하시고 그 다음에 DR의 관점으로 생각하셔서 리전 Y에다가 그다음에 리전 Y에 존 A의 세 번째 클러스터를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지금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입장에 봤을 때 내가 멀티 클러스터로 이제 라우팅을 하겠다라고 세팅을 하시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얘가 이제 가장 빠른 리스판스를 주는 클러스터로 라우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연한 얘기겠지만 같은 리전 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같은 리전 내에 있는 빅테이블 클러스터로 가겠죠. 그래서 C1과 C2로 이제 간다라고 보통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존 B가 당연히 페일리어는 발생할 수 있죠. 어디든 뭐 당연히 페일리어는 언제 어디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C1에 페일리어가 났을 때 당연히 얘는 뭐 헬스한 뭐 문제 없는 C2 클러스터로 라우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두 개 다 무너졌다. 말 그대로 정말 리전 X가 다 와장창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그 리전 Y로 이미 데이터는 동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서비스는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C3 클러스터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다 보면은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핫스팟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핫스팟을 어떻게 찾아내고 이것을 핫스팟을 없애느냐에 따라서 성능을 이제 최적화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 빅테이블 사용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키 비주얼라이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희 이제 그 관계형 분산 데이터베이스인 스패너도 저희가 이제 키 비주얼라이저를 지원을 하고 파이어스토어도 마찬가지고 저희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는 키 비주얼라이저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흰맵 형태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X축은 이제 시간의 흐름이고요. Y축은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이제 테이블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키 스페이스별로 그래서 얘가 시간에 따라서 지금 그 우측 그 흰맵의 아래쪽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게 밝게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 상단을 보시면 어둡게 보이고 그만큼의 이제 리퀘스트가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은 안 나오지만 저 이제 밝게 된 부분에 이제 마우스를 이제 갖다 대시면 실제로 어떤 키 스페이스, 어떤 키 레인지를 정확하게 줍니다. 그래서 어떤 키 레인지가 지금 핫스팟이다라는 얘기를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핫스팟을 바로 인지를 하시고 뭐 변경
변경을 말 그대로 이제 그 키를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분산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요 키 비주얼라이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 키 비주얼라이저는 이제 15분 단위 15분 단위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이제 게더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이거 말고 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라고 이제 요구 사항이 와서 저희가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저희가 핫 태블릿을 확인할 수 있는 CLI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그 빅테이블에 대고 이제 리퀘스트를 날리면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이제 저희 그 구글의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인 콜로소스에 저장이 되는데, 거기 이제 저장되는 단위 중에, 물리적인 단위 중에 청크의 단위가 이제 태블릿입니다. 그래서 그 태블릿 중에 핫스팟이 어디냐라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CLI라고 보시면 되고, 이 키 비주얼라이저와 다르게 이제 그 그래뉴러리티라고 하죠. 그 단위가 15분이 아닌 이제 1분 단위라서 좀 더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키 레인지가 이제 핫스팟인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요거 샘플을 넣어드렸는데, 특정 테이블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예를 들어 스타트 키, 엔드 키, 요 키 레인지에 있는 녀석들이 지금 CPU 유시지가 89.3%다라고 명확히 인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직관적으로 보시고 이제 뭐 옵티마이제이션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서비스인 만큼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희 다른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와 뭐 당연히 인티그레이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좌측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들이 대부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자바라든지 고라든지 노드라든지 C++, C#, 뭐 파이썬, 루비, PHP에서 다 빅테이블 저희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빅쿼리에서 빅테이블 데이터를 이제 바로 페더레이티드 익스터널 소스처럼 해서 마치 빅쿼리 테이블인 것처럼 쓸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데이터 프락이라든지 데이터 플로우, 텐서 플로우에서 바로 빅테이블을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어댑터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그 빅쿼리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이제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도 하고 애널리틱 플랫폼이라고 하기도 하고, 워낙 이제 빅쿼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많이 이제 인티그레이션, 데이터 관련돼서는 인티그레이션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대표적인 저희의 그 DM 서비스는 이제 OLTP 데이터베이스고, 그래서 뭐 클라우드 SQL, 뭐 빅테이블, 스패너, 이것들은 지금 빅쿼리 인터페이스에서 해당되는 그 OLTP 데이터베이스의 그 데이터를 지금 우측에 이 콘솔이 이제 빅쿼리 인터페이스거든요. 여기서 마치 익스터널 소스처럼 세팅을 하셔서 마치 빅쿼리의 테이블인 양.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OLTP 데이터를 막 쌓으시다가 나 분석해야지 그럼 뭐부터 하시나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만드시잖아요. ETL링을 하시던지 뭐 또 데이터 플로우 잡을 만드시든지 스팍 잡을 만드시든지 하셔서 OLTP에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이제 빅쿼리에 피딩을 하시는 어떤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터벌도 있고 데이터가 실시간은 아니죠. 그러지 말고 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시기 전에 이게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빅쿼리에서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테이블과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온디맨드로 보고 싶다 하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이번에 이제 GA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쿼리에서 빅테이블이라든지 클라우드 SQL 스패너에 대해서 데이터를 바로 가져다가 빅쿼리 기존의 뭐 애널리틱 작업을 끝내놓은 빅쿼리 테이블과 조인해서 뭐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는다든지, 굉장히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이블 뭐 리센트 런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클러스터 개수, 그러니까 리전의 제한도 막 늘려드리고, 그 다음에 노드별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사이즈도 막 늘려드리고, 오토 스케일링 기능도 많이 늘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딜리트 하실 수 있잖아요. 실수로 딜리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리커버 할 수 있는, 일주일 안에 딜리트 하시는 걸 리커버 하실 수 있는 기능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빅쿼리 빅테이블 페더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HBase를 쓰고 있으시다면 다운타임 없이 빅테이블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스터머 케이스를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빅테이블을 가장 많이 쓰는 고객으로는 늘 스포티파이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뭐 국내에서도 상용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스포티파이는 기존의 그 카산드라를 이제 셀프 매니지드로 이제 쓰고 계시다가, 이게 워낙 스포티파이가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되면서 트래픽도 늘어나고
워크로드뿐만 아니라 데이터셋도 늘어나고 이 카산드라를 매니지드 그 클러스터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셨던 거죠.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스케일 아웃 할 때마다 어떤 그 오버헤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힘드셨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이제 저희 이제 빅테이블로 다 옮기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지금 4억 명의 이제 글로벌 유저에 해당하는 네, 트래픽을 서비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 아래 보시면 지금 가장 괄목할 거는 그렇게 해서 옮기고 나서 코스트 측면에서 75%를 세이빙했다라는 걸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 오퍼레이셔널 헤드에이크라고 돼 있는데, 얼마나 이제 스포티파이 정도 되면은 뭐 몇 대, 몇십 대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제 몇백 대, 몇천 대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그동안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옮기고 나서도 너무너무 이제 편해 하시고, 오퍼레이션 엑셀런스 측면에서, 오펙스 측면에서 너무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코스트까지 많이 세이빙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면서 주시는 고객분들의 피드백은 저희도 구글의 어떤 인터널 서비스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의 관점에서 굉장히 버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써보신 분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인터넌스 다운타임을 설정하시는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치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에서 4시간, 1시간 이렇게 메인터넌스 다운타임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없이, 플랜드 다운타임 걱정 없이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여러분들의 계속 지속된다. 여러분들의 엔드 유저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team is extremely happy라는 표현이 재밌네요. 네. 어쨌든 스포티파이보다 라벨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모DB를 이제 쓰시다가 다이나모DB에서 빅테이블로 이관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도 물론 좋은 이제 솔루션이긴 하지만, 저희 이제 라벨린 저희 빅테이블을 통해서 더 비용 효율적으로 오펙스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키팍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저희 빅테이블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결국 이관을 하셨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크레딧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래서 결국에는 돈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민감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트랜잭션이라든지, 물론 이제 싱글로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빅테이블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관하시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만족을 하셨다라고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0월 초에 넥스트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거기에 이제 저희 박스라는 저희 고객사분께서 빅테이블로 이관하고 나서, HBS에서 빅테이블로 이관하고 나서 해당되는 굉장히 자세한 케이스를 또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노스QL, HBase를 잘 쓰고 계셨고, 이제 150TB,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 그다음에 키 인크립션 서비스는 이제 80TB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왜 빅테이블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풀리 매니지드, 보통 저희가 모든 클라우드 벤더들이 이제 완전 관리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드별 유틸라이제이션, CPU 유틸라이제이션 보고 노드 개수를 늘렸다 줄였다만 하시면 되고, 이제 빅테이블 같은 경우는 아예 오토 스케일링까지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도 없고, 플랜드 다운타임도 메인터넌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유지 보수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오토매틱 리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국내 고객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여기 박스에도 그래서 이제 빅테이블을 선택했다라고 답을 주셨고요. HBase 호환이 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또 굉장히 쉽게 코드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마이그레이션 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스케일 확장도 너무 편해서 좋았다. 그다음에 백업도 전부 저희가 당연히 관리형이기 때문에 매니지 형태로 이제 쓰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클러스터 스케일링 할 때 전혀 매뉴얼 인터벤션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냥 클릭 한 번에 이제 끝나기도 하고, 오토 스케일링을 쓰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이턴시도 지금 온프렘에서 지금 빅테이블로의 피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레이턴시가 지금 80ms라고 얘기를 주시고, 또 GCP 내에서의 서비스를 할 때는 20ms로 무조건, 아까 이제 99%
를 봤을 때 이제 싱글 D시고 느려봤자 이제 최대 20ms라는 이제 굉장히 빠른 레이터시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서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이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자세한 그 케이스가 궁금하시면 저희 그 넥스트 영상을 온디맨드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박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HBase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실제로 제로 다운타임을 어떻게 잘 마이그레이션 했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어떤 프로세스도 저희 그 넥스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예,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샘플 스키마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 스키마 디자인 얘기하기 전에 결국에는 그 빅테이블은 억세스 패턴,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결국엔 억세스 패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인덱스가 로우 키가 하나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로우 키가 하나이고 와이드 컬럼이기 때문에 이제 컬럼 패밀리가 있고 컬럼 패밀리 아래 이제 컬럼 이제 각각의 이제 컬럼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빅테이블에는 이제 인덱스가 딱 하나. 로우키 기준으로 분산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데이터는 이제 압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TTL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TTL의 단위는 이제 그 컬럼 패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노시퀄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나는 TTL을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그 많은 데이터를 이제 인제스천 하시고 TTL을 설정해서 데이터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없애시고 그 다음에 이 인제스천한 데이터를 아마 여러분들 뭐 빅쿼리로 피딩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에 이제 뭔가 애널리틱을 돌려서 다른 쪽에 뭔가 저장을 하신다든지 어떤 뒷단의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가비지 컬렉션 베이스로 컬럼 패밀리 베이스로 TTL을 설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레코멘디드 로우 사이즈 한 로우의 사이즈 리밋은 이제 100메가 이하로 설정을 하셔라. 예. 라고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3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저희의 그 로우와 이제 컬럼의 어떤 교차되는 하나의 어떤 그것을 저희가 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셀은 여러분들이 뭔가 거기에 대고 뭔가 데이터를 변경하게 되면 그 저기 지금 보시다시피 버저닝이 되면서 쭉 쌓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그 가비지 컬렉션 TTL을 설정을 하실 때 나는 특정 과거 데이터는 지울게요. 내지는 저 버저닝의 개수로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최신 하나만 유지하면 된다. 아니면 또 저스트 인 케이스로 혹시나 모르니 뭐 여러 개 한 3-4개의 버전을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키는 유일한 인덱스인 만큼 결국에 이제 인덱스이자 분산 키이기 때문에 로우 키를 현명하게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의 이제 가이드고 저희의 주로 가이드는 이제 로우 키가 이제 딱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보통 RDB에서 생각하는 프라이머리 키는 뭐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 그럼 유저 아이디가 딱 하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컴포지 키라고 하죠. 예, 컴포지 키도 잘 믹스해서 또 당연히 카디널리티가 높은 분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가이드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 그 우측에 이제 샘플이 있지만 보통 이제 딜리미터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억세스 패스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로우 키는 이제 4K 이하 예, 말 그대로 키인데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예, 여기다 이제 소설을 쓰시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4K 이하로 작성을 하시는 게 저희의 이제 가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셜 포토 쉐어링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다. 예, 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있겠죠. 뭐 내가 여기 뭐 존 도우라는 어떤 휴스턴에 사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부터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미지들 이렇게 쭉 놓고, 그 다음에 좋아요들이 이게 버튼이, 좋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쉐어링하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또 세부 내용도 디스크립션이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뭐 노시퀄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조인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디노멀라이제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디노멀라이제이션을 하시기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억세스 패턴을 전부 리스트업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리스트업을 먼저 하시고,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로우 키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이 워크로드가 다 패턴, 지금 로우 키로 다 커버가 되는지를 늘 검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지금 보시면 그 예를 들어서 커먼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 억세스 패턴을 쭉 리스트업 한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네임도 보여줘야 되고 유저 프로파일도 특정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존 도우의 케이스를 드렸듯이 어떤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유저 프로파일과 디스플레이 네임도 이제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올린, 최근에 쉐어한 5개의 어떤 포토를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썸네일까지 이제 포함돼야 된다. 뭐 이러고 이제 페이지 네이션은 한 번에 이제 10개씩 뭐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특정 각각의 포토를 눌렀을 때 코멘트라든지 디스크립션이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 유저는 당연히 언리미티드의 어떤 그 무한대로 포토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요구사항을 이렇게 쭉 리스트업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샘플 스키마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크게 아까 억세스 패턴을 보셨을 때 크게 2가지로 나뉘거든요. 어떤 유저에 대해서 존 도우면 존 도우에 대해서의 어떤 프로파일과 디스플레이 네임을 보여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픽처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픽처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보여줄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억세스 패턴을 고려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샘플 스키마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단에 보시면 이제 유저가 있고 픽처가 있잖아요. PIC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도메인을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임스페이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유저 관련된 그 리퀘스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처음 찾으실 때는 이제 유저 샵하시고 실제 유저 아이디 여기는 이제 ABJX3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보여주실 수 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네임과 프로파일이 저렇게 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픽처 중에 아까 그 리퀘스트 그 억세스 패턴 중에 내가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내가 쉐어한 것들 중에 이제 5개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픽처 중에 유저 아이디를 이제 콘캐티네이션 하고 그 뒷단에 이제 픽처 이름을 이제 보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업 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디자이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요거는 실제로 OLTP의 트랜잭션 관련된 서비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레코멘데이션도 하실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게 프리컴퓨티드 프리딕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요새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아까 방금 전까지 이제 포토 쉐어링이고요.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자별로 당연히 레코멘데이션 하시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프로덕트를 봤을 때 이 상품을 산 사람이 다른 상품도 산 경우 뭐 어떤 그 연관성을 기준으로 레코멘데이션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특정 프로덕트 1이 어떤 프로덕트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된다. 예, 그리고 유저별로 유저가 선호할 만한 프로덕트를 매핑할 때는 또 이렇게 로우 키를 기준으로 뒷단에 유저 어피니티라는 컬럼 패밀리를 가지고 컬럼을 이렇게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해서 뭔가 피처 스토어, 뭐 머신러닝을 돌린다든지 유저별로 이제 분석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하고 뭐 뭔가 어드밴스드한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을 돌리시기 위해서 유저별로 어떤 프로파일링이라든지 피처를 이제 저장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처 스토어로도 저희 빅테이블을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유저 아이디 기준으로 관련된 피처들을 이제 리스트업 할 수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가 이제 약간 그 초급 과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약간 어드밴스드. 이거는 이제 그 리얼 에스테이트 서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매물을 검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미국에서 이제 저희 케이스로 이제 만든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여기 같은 경우에 뉴욕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할 때 저희가 뭐 지역하고 그 다음에 매매냐 뭐 렌트냐, 세일이냐 렌트냐로 당연히 구분하고, 프라이스가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온라인 트랜잭션을 해야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도 당연히 억세스 패턴을 먼저 리스트업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늘 항상 조회하실 때 늘 선택하는 항목들이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매매냐 아니면 렌트냐, 임대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신다라고 이제 가정을 쭉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디셔널로 어떤 걸 주로 검색을 하느냐 했을 때 이제 가격, 그 다음에 미국이기 때문에 방 개수, 그 다음에 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기 보다시피 보통 검색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격이 가장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베드룸 개수, 그다음에 베스룸 개수, 그다음에 평형에 대해서 이제 한다라고 이제 디파인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로우키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단에 보시면은 그 어떤 그 도메인별로 나눈 게 그 포렌트 말 그대로 임대인 경우, 포세일 매매인 경우, 그다음에 CA는 캘리포니아죠. 그렇게 이제 지역,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주랑 시티, 그다음에 코스트의 레인지별로 이렇게 넣고 뭐 베드룸 개수, 베스룸 개수, 그다음에 평형 이런 식으로 해서 딜리미터를 통해서 이렇게 컨캐티네이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뒷단에 이제 썸네일에 대해서 이미지를 굳이 저기 빅테이블 내에 저장할 필요 없이 뭐 링크만 있으면 되겠죠? 여기 스토리지라고 표현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기 어떤 저희 GCS에 이제 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쿼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매 중인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업 하세요라고 했을 때 저런 식으로 포세일 로우키가 포세일 그다음에 샵 CA 샵 샌프란시스코 샵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뭐 임대 중에 렌트 중에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그다음에 하나 또는 두 개의 베스룸 그다음에 하나의 베드룸 그다음에 렌트비가 뭐 월에 뭐 이렇게 레인지로 딱 정해져 있으면 지금 그 밑에 그 로우키 패턴을 보시면 뭐 포렌트에 당연히 이제 또 똑같이 샌프란시스코 시티에 코스트 주시고 그다음에 뒷단에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데이터가 튀어나올 수 있게 약간 이건 좀 어드밴스드한 거라서 참조 삼아 보시라고 이제 이거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전체적인 물건에 대해서의 리스트를 보신 후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특정 물건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해당되는 물건별로 뭐 리얼터 말 그대로 실제로 그 담당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실제로 세부 뭐 내용들 디스크립션 보셔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리액션, 뭐 이걸 페이보릿이나 뭐 누가 몇 번이나 조회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따로 관리해서 테이블을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뭔가 되게 급하게 또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그 빅테이블이 언제 그 가장 잘 맞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지금 타임 시리즈 데이터도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막 발생하는 라이트를 해야 되는 데이터, 리드 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 빅테이블은 정말 딱 적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국내가 고객 중에 뭐 하루에 뭐 50테라씩 쌓이는 데이터를 인지스천하는 케이스도 있으시고요. 뭐 월드와이드하게 더 큰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뭐 이거는 단순히 여기 지금 인더스트리가 나와 있지만 뭐 어드버타이징이나 마켓 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만 말 그대로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인지스천하고 읽어내야 되는 것. 케이스가 있으시면 또 IoT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빅테이블이 너무나 잘 맞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그 리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보통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면 내가 이제 한국에다가 그 프라이머리를 만드시고 리드라이트를 만드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고객을 커버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크로스 리전 리플리카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고객은 리드는 빨리 할 수 있지만 라이트는 안 되겠죠. 거긴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뭐 국내 고객 중에 그것을 이제 마이시컬로 구축하셨다가 그러면 미국 고객의 그 라이트 레이턴시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예, 다시 이제 빅테이블로 예, 마이시컬에 있던 이제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를 빅테이블에 맞춰서 아예 그냥 그 미국과 한국과 이렇게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배포를 하셔서 각각의 대륙의 엔드 유저들이 자유롭게 리드라이트를 빠르게 하고 해당되는 데이터는 다 실시간으로 리플리케이션 되는 케이스로 이관하신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지금 다양한 어떤 핏이 맞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는 그렇게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HBase나 카산드라를 셀프 매니지드 클러스터를 통해서 뭔가 운영하시면서 오펙스 측면에서 굉장히 힘드시다면 저희가 거의 노옵스에 가까운 저희 빅테이블로 옮겨서 좀 베네핏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